대선을 약 한 달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상고심 선고가 내려지게 됐습니다. 과연 내일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 경우의 수를 연지환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. 자, 연 기자, 이게 대선 전, 대선 후 언제 선고를 내릴 거냐도 하나의 변수였는데 이제 그건 사라졌습니다. 내일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이제 어떤 게 있죠? 네, 조희대 대법원장 등 12명의 전원 합의체가 모두의 예상을 끈 파격적인 결정을 했습니다. 네. 이 대법 앞에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놓여 있습니다. 먼저 이 상고 기각, 그러니까 2심의 무죄 결정을 확정하는 이 상고 기각이 있을 것이고요. 네. 2심 법원의 무죄 판단을 깨고 다시 돌려보내서 심리하게 하는 파기환송도 있습니다.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대법이 선고와 양형까지 하는 이 파기 자판도 가능성도 있습니다. 일단 우선 민주당은 이 상고 기각을 기대하고 있죠. 네,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는 이 상고 기각을 하면 적어도 6월 3일 전까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사라지게 됩니다. 네. 출마와 후보 등록의 걸림돌이 사라지게 되는 건데요. 이 대장동 등 다른 재판이 있기는 하지만 일정상 이 변수가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내일 지켜봐야겠지만요. 법조계 일각에선 대법원의 매우 빠른 심리를 고려했을 때 논리를 다시 세워야 하는 이 파기환송보다 2심의 무죄를 그대로 확정하는 이 상고 기각이 가능성 있어 보인다,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. 네, 그리고 또 다른 경우의 수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죠. 네,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1심의 판단을 2심에서 특별한 조사 없이 뒤집을 수 없다는 이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네. 이를 토대로 고법이 다시 사건을 심리하라, 이런 판단을 대법원이 내릴 수가 있습니다. 이 파기환송이 내려지면요, 재판 준비 등을 고려할 때 고법재판부가 6월 3일 전에 형을 선고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. 네. 그래서 파기환송이면 대법은 이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을 함께 할 가능성이 큽니다. 이 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에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이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, 이 불소출 특권을 규정하고 있죠. 지금부터는 어디까지나 가정인데요. 만약에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해서 재판 진행 중에 대통령에 취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진행되던 선거법 재판을 중지할지 계속할지 대법이 판단을 해야 합니다. 네. 84조 판단은 이 후보의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요. 이 후보는 현재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의혹, 또 대북송금 의혹 등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죠. 실제로 대장동 재판부는 상고심 날짜가 나온 어제 5월 13일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고 6월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 고민해서 입장을 정리하겠다,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가능성은 낮지만 파기 재판도 또 하나의 경우의 수잖아요.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? 네, 대법원이 양형까지 만약에 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이 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. 네. 법조계에선 2심이 무죄로 형량 자체가 없는데 형량을 대법원이 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, 이런 관측도 있고요. 반대로 2심에서 양형 증인도 부르고 양형 관련 의견서도 다 검토가 됐기 때문에 이 가능은 하다,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내일 오후 3시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 또 지켜봐야겠군요. 연지환 기자와는 여기까지 짚어보죠.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